농장에 있는 시간이 정말 1년 중에 제가 가족들이 봤을 때 정말 많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TV입니다. 오늘은 저희한테 컨설팅 문의가 생각보다 꽤 많이 오잖아요. 산양삼 재배를 하고 싶다던가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직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또 추천을 해달라고 이제 뭐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산양삼 재배를 과연 그러니까 추천하는지 해도 되는지, 그걸 했을 때 어떤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냥 심플하게 결론부터 먼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양삼 재배 추천하시나요? 추천합니다. 근데 설명이 꼭 필요해요. 산양삼 재배 사업 해도 될까요? 이제 이 질문인데, 해도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하시고 충분히 참 그 역량을 강화하시고 시작을 하시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 사업, 산에서 하는 사업들을 컨설팅을 많이 해오는데 제가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왜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하죠. 두 번째 대답이죠. 산이 좋아서 합니다. 이런 이제 대답을 하시죠. 후자는 이어갑니다. 후자는 어떻게 하든지 이어가고 나중에 성공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돈을 벌려고 하면 제가 볼 땐 10중 8구 접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지 못하거나 또 이런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사실은 이제 그 사업을 접거나 또한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의 피해를 보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산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아요. 저같이 그냥 산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힐링입니다. 그 힐링 자체를 만족하고 하면 사실은 이제 금전적인 거 만족치 않다 하더라도 이어져 나가죠. 근데 사업을 목적으로 접근하지는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은 또 옳은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자연이 좋아서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이왕이면 이 산림 사업을 하고 싶다,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림 사업의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 PD의 질문은 산양삼 재배해도 됩니까? 거든요. 산양삼 시장 사실은 아직 안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정화되어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산업보다는 모험심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뛰어드는 아마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실질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재배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분들도 그 이상으로 많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실패하는 이유, 성공하는 조건, 이런 것들 한번 또 하나씩 한번 이렇게 짚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실패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경험 부족이죠. 해보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듣고 시작하는 경우죠. 경험 부족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 멘토를 잘 만나서 사실은 멘토의 코치를 받고 습득을 하고 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한 몇 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 물론 첫 번째에 귀속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장소 선택입니다. 적지에 재배하느냐 하는 문제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양삼 재배는 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70%에서 90% 차지한다, 이렇게 봅니다. 환경적 조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했다라는 전제는 환경적 조건이 뒷받침된 이후의 이야기를 성공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주관적이죠. 어떤 걸 성공의 기준으로 잡을 거냐라고
라는 이유인데, 제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산양삼 재배를 해서 그 산양삼이 일정량 돌아가지 않고 존재하고 그것이 상품으로 이어져서 판매까지 생산에 성공을 하는 것을 성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서 판매하고 또 마케팅 전략으로 가고 또 가공하고 제품 만드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개개인의 능력과 성향, 또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고, 다만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 굳이 산양삼 사업 시작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산양삼만 하지 마시고 보조 품목으로 두세 가지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산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산에다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또 그걸로 수익 창출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대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질문이 좀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저도 산림 관련해서 그래도 많이 주워들은 게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완전히 일반인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따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원하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화 상태에서 이제 하려고 하면은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산양삼 또는 뭐 표고버섯 뭐 임산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귀농 귀촌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농산물이나 임산물 뭐 어떤 걸 도대체 해야 될까, 이런 것을 굉장히 일단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산이라든지 또는 논밭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분들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산은 또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어떤 산이 또 좋은 산인지 이런 것들도 구매하는 방법이라던가 얻을 방법이 사실은 참 찾기 어렵잖아요, 정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찾고 임산물이나 농산물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 사람이 귀촌을 한다. 그러면 농지 내지는 임지를 어떻게 구매할까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숙제죠. 요즘은 도시에 가면 귀농 귀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 프로그램, 도시의 정보가 조금 부족하면요, 농촌진흥청이나 임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귀농을 원하시면 그 가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귀농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굉장히 모험이고 또 한 발 나아가면 미련한 행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농 간에 어떤 문화적 차이가 이미 일어나서 소통에 부재가 있습니다. 언어는 통하는데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왕왕 오해를 하고 역규경하는 확률이 30%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귀촌을 하든 귀농을 하든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교육은 사람을 바꿉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죠. 그래서 충분히 교육을 받으시고 그러고 이제 귀농을 꿈꾸시고 그 교육받는 기관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 안에 아마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또 정이 이제 그런 걸 원하시면 그냥 귀농 귀촌 프로그램 이렇게 검색해도 아마 검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제가, 그러니까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그 강의하시는 분들 뭐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닌데요. 큰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솔직히 못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설명이 장황하거나 또는 너무 전반적인 내용에서만 다루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불만스러움,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디테일하게 나는 조금 알고 싶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1:1 컨설팅을 좀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물론 그분들도 대다수의 사람을 놓고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해요.
하지만 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귀농을 하시거나 귀산촌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이 너무 미비하거나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을 거는 뭐 인맥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듣거나 또 컨설팅을 받고 싶다면 어떠한 방법이 좀 있을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참 현실적인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전부 다 충족시키기는 쉽지는 않아요. 보편타당한 점에서 원론적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임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냐 그러면 멘티, 멘토 프로그램을 아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멘토를 맺어주고, 임업 멘토, 저도 임업 멘토 1기인데 이런 멘토들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을 직접 물을 수가 있고 찾아다닐 수 있고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본인이 사실은 발로 뛰어야 되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만큼 거기다가 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아무리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졌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눈앞에 덜컥 갖다 놓지 못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듯이 생각하시는 바를 꾸준히 찾고 추구하고 물어보고 이러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얘기하고 보니 나도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방송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랑 이거 상의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건 그러니까 제안하는 건데요, 산양삼에 관련해서 뭐 다른 임산물은 일단은 제껴두고요, 산양삼 재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모아서 뭐 초급반, 중급반, 뭐 전문가반 이렇게 해서 양성 교육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0명이면 10명, 뭐 또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지식이나 또는 질문을 충분히 다 수렴을 해서 원하는 대답, 또 답변, 또 행동들을 보여주는 게 이분들한테는 이런 뭐 농촌기술센터라든지 뭐 이런 강의 들으라 그러든지 이런 것들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영양가 있는 클래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할 의향이 있는지. 예, 뭐 농촌에 사실은 우리 그 가나 농군 학교 같은 게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임업은 사실은 임업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임업 학교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필요한 교육을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죠. 그 방법도 사실은 이미 나와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뭐 청년 임업인, 청년 농업인, 또 청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시간 이상씩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일반화돼서 여러 사람이 동참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은 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충분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산양삼 재배를 하면서? 산양삼 재배해 갖고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그 돈을 내가 가진 게 아니고, 내가 번 돈은 아마 도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내가 웃고 얘기할 수 없는 지경이라서 참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혹시 저를 아는 도선생님들 좀 각성하시고 우리 임장에는 농장에는 이제 발길을 끊어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산양삼을 재배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만 제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굉장한 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이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 농장 관리가 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더니까 중국 농장주는 도둑 방지를 위해서 송판 밑에다가 슬래트 못을 박아서 자기들만 알게끔 낙엽 덮어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다가 발등을 밟혀서 이런 거지 했는데, 네, 그 부분은요, 지금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 할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 사실 많이 보셨잖아요. 중국, 미국, 뭐 스웨덴 여러 나라를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따로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요, 도선생님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었던 거는요,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농장에 자신의 시간을 100% 할애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도선생님들이 많이 다녀가실 수 있었던 거고,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또 산양삼 재배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직업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하시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 산양삼 재배만 전념을 하시면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농장 주로서만 지금 이렇게 그 아버지께서 뭐 산에서 임산물을 이렇게 재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아버지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조만간에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시간이 그렇게 없는지, 스케줄이 없는지, 그리고 촬영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둑에 대한 문제는 물론 어느 정도 방지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크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도선생님들이 많이 다녀가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농장에 있는 시간이 정말 1년 중에 제가 가족들이 봤을 때 정말 많이 없었다, 이런 말을 이 구독자분들이 조금 알고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인정하시나요, 혹시? 소홀했던 거는? 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오늘 또 뭐 날씨가 구조요. 어떤 보시면서 뭐 느낀 바가 있으셨는지, 또 혹시라도 산에 대한 이해, 또 산양삼에 대한 이해, 또 전망, 뭐 이런 것들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도움이 되셨고, 또 앞으로도 도움을 원하신다면, 또 정보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